2026년 1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죠.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는 작전을 감행했다는 건데요. 오늘은 이 대담한 도박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 그리고 그 파장이 어떨지 원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단 90분 만에 끝났다는 이 체포 작전의 전말을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게 왜 1990년 파나마 침공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는지 그 평행 이론도 짚어볼 겁니다. 물론 트럼프의 진짜 속내, 그 숨겨진 동기도 빼놓을 수 없겠죠. 마지막으로 왜 이번 작전은 과거와 다를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게 세계 시장에 어떤 거대한 파장을 몰고 올지 하나하나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0년 1월 3일 새벽이었어요.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에서 전 세계를 그야말로 뒤흔든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미군 최정예 부대가 벌인 정말 번개 같은 군사 작전이었죠. 네, 단 90분입니다. 믿기시나요? 미국의 그 최정예 특수부대가 다른 나라 수도 한복판에 침투해서 현지 국가 원수를 생포하는 데 걸린 시간이 이게 전부였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엄청난 작전이 겨우 50명 남짓한 델타포스 대원만으로 수행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미군 사상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야, 이건 뭐 말 그대로 외과 수술처럼 아주 정밀하게 도려낸 거죠. 하지만 이 사건을 그냥 단순한 군사작전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작전 날짜, 1월 3일인데요. 이 날짜가 미국 역사에서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거든요. 이게 이번 작전이 결코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단서가 됩니다.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바로 미국이 연이은 국제적인 실패로 자존심이 정말 바닥까지 떨어졌던 바로 그 시절로 말이죠. 바로 1990년 파나마 침공대의 일입니다. 당시 독재자였던 마누엘 노리에가를 1월 3일에 체포했는데요. 이게 그야말로 신의 한 수가 됐어요. 추락했던 미국의 자존심을 단번에 회복시켰고 당시 H.W.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을 무려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정말 엄청난 심리적 승리였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1990년 1월 3일 노리에가 체포, 2020년 1월 3일 이란의 솔레이마니 사령관 제거, 그리고 2026년 1월 3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전부 다 1월 3일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걸 어떻게 보겠어요? 당연히 역사적인 승리의 순간을 의도적으로 제한하려는 계산된 선택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위험천만한 작전 뒤에 숨겨진 진짜 전략적인 계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백악관이 내놓은 공식적인 명분부터 한번 살펴보죠. 공식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마약과의 전쟁을 하겠다, 불법 이민의 근원에 뿌리 뽑겠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를 되찾아주겠다. 지역 안정과 인권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거죠. 아주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물밑에는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중요한 전략적 이해관계가 숨어 있어요. 이건 사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여러 번 힌트를 줬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이 나옵니다. 작전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답은 신기할 정도로 늘 한 곳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바로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미국이 확보하는 것. 그러니까 이번 군사작전의 진짜 목표가 베네수엘라의 그 막대한 석유 자원이라는 걸 거의 숨기지도 않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1990년에 성공했던 그 공식이 2026년, 지금에도 과연 통할까요? 지금 세상은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도전과 위험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오늘날의 지정학적 환경은 그때랑 비교도 안 될 만큼 복잡해졌습니다. 1990년에는 소련이 무너지고 있어서 미국의 동무대나 다름없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중국과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이 베네수엘라에 막대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걸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내 여론조차도 이번 개입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마두로를 체포하는 것까지는 쉬운 부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죠. 바로 통치라는 거대한 도전인데요.
이건 기존의 미국 정책과는 완전히 다른 아주 급진적인 계획입니다. 지도자 한 명 사라졌으니까 이제 문제는 다 해결된 걸까요? 과연 그럴까요? 행정부는 베네수엘라를 직접 통치하겠다는 정말 파격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독재자 한 명 없앤다고 해서 그 나라의 뿌리 깊은 문제들이 무슨 마법처럼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걸요. 이게 바로 전문가들이 말하는 히드라 문제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머리 잘라도 계속 돋아나는 괴물 히드라 있잖아요. 딱 그거예요. 지도자 한 명이라는 머리 하나를 잘라냈더니 오히려 더 많고 더 극단적인 세력들이라는 새 머리들이 돋아나서 권력을 차지하려고 싸우면서 더 큰 혼란이 벌어지는 거죠.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이거 정말 뼈아프게 경험했었죠. 베네수엘라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마주한 건 마두로 한 명이 아니에요. 부패한 군부 세력, 강령파 후계자, 콜렉티보라고 불리는 무장 민병대, 강력한 마약 카르텔, 심지어 현지에 있는 러시아 군사 고문단까지. 이건 뭐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무장 집단들인 거죠. 이들이 순순히 사라져줄 리가 없잖아요. 행정부가 벌인 심리전도 바로 벽에 부딪혔습니다. 베네수엘라 부통령이 우리 편이다라고 발표했는데 바로 다음 날 그 부통령이 미국에 맞서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해버렸죠. 이게 뭘 보여주겠어요? 현지에서 믿을 만한 파트너를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히드라의 머리가 얼마나 많은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지정학적인 혼란의 소용돌이가 세계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특히 우리 실생활과도 밀접한 원자재 가격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움직임이 하나 포착됩니다. 미국의 첫 타격 대상이 군사 목표가 아니라 다름 아닌 금 시장을 향했다는 거예요. 침공 발표 직전에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금 선물 증거금을 갑자기 확 올려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쟁 불안감 때문에 투기 자본이 금으로 몰려서 가격이 폭등하는 걸 사전에 막아버리겠다는 선제 조치였던 거죠. 시장에 정부가 투기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를 날린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뭘 보고 있냐면요. 전쟁이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가격을 어떻게든 끌어올리려는 시장의 거대한 힘과 필요하면 전략 비축류까지 풀어서라도 가격을 억누르려는 미국 정부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를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커다란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이번 베네수엘라 작전, 이게 과연 1990년의 영광을 재현하는 화려한 성공 신화가 될까요? 아니면 세상이 너무나도 많이 변해버려서 역사의 반복을 허락하지 않는 위험천만한 오판으로 기록될까요? 그 결과는 오직 시간만이 말해주겠죠.